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 또 왜 이렇게 마음이 감정이 처지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나는 좀 밝고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은데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아이와 함께 있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나도 모르게 충동 조절이 안 될 때가 많아서 마음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기가 힘들까요? 제가 엄마들하고 상담하면서 알게 된 것은 그 전에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고 혼자 있을 때는 여행을 다니거나 또는 어딘가 쉴 곳을 갔는데 아이를 키우게 되면 아이와 있는 모든 시간,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오는 시간 내내 아이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기도 하고, 또한 워킹맘인 경우에도 회사를 마치고 와서도 아이를 계속해서 돌봐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을까요? 요즘엔 어머니들이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화를 내고 나서 엄마가 미안해, 다음번에 화 안 내도록 할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나요? 화를 안 내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들은 저는 거의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화라는 감정을 먼저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내가 어떨 때 이렇게 화가 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를 살펴보세요. 첫 번째, 아이가 뭔가 미적미적대고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혹시 이 아이가 습관적으로 그러는 것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아이가 왜 어린이집을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를 살펴보세요.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힘든지 아니면 처음에 괜히 실랑이를 벌이고 어린이집에 가서는 잘 노는데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서 그 마음을 받아달라고 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아이가 친구들하고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린이집에 처음에 첫 학기 초반에만 아이들이 낯을 가린 아이들이 뭔가 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들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살펴보세요. 원인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뭔가 미적미적 되고 하지 않는다면 아직 어린아이들은 칭찬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칭찬 스티커들 있죠. 그걸 잘 활용하는 겁니다. 칭찬 스티커를 아이가 바로 이를 닦으면 5개를 붙여주고 이런 것들을 다음번에 3개를 붙이고 또 안 붙여주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5개를 붙여주면 5개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스티커들이 몇 개 이상 모이면 일주일 안, 토요일에는 최소 이 아이한테 어떤 상을 주세요. 상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랑 뭔가 함께하는 즐거움들을 주게 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아이한테 엄마가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다가 미적미적 될 때만 엄마가 뭔가 관심을 가져주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반응들조차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일을 할 때 아이한테 어떤 평가를 내려주고 피드백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화를 낼 때 아이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반찬을 만들고 뭔가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먹지? 그래서 화가 난 엄마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뭔가를 해서 아이가 뭔가 즐거운 것들을 할 때만 내가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랑 엄마랑의 관계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아이가 잘 안 먹을 수도 있고요. 내가 아이랑 잘 놀려고 어딘가를 갔는데 이 아이가 의외로 잘 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아이랑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결과를 맺으려고 한다면 아이 양육에는 오히려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내가 시간을 많이 쓰면 또한 노력을 하면 어떤 결과물들이 명확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들이 결과물을 맺었던 엄마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엄청난 좌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내가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노력한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지속적으로 좌절하게 되고 아이한테 화를 내게 됩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어떤 음식을 해준다고 시간을 많이 걸리고 내가 지친다면 그건 아이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내려놓으세요. 꼭 그렇게 해서만 좋은 엄마가 된다라는 생각들로부터 내려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엄마가 화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솔루션들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엄마들이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보시라고 했죠. 아이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어린이집 가는 시간을 늦춘다든지 또한 미적미적 된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이한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실랑이를 벌였다면 다른 솔루션들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 그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A가 안 되면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B라는 솔루션들을 또 찾아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해서 안 돼가 아니라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이런지를 살펴보고 또한 그 다음에는 아이를 위한 해결책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한다면 무엇 때문에 가기 싫은지 살펴보고 또한 해결 방법들을 같이 찾아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 아이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지 또한 아이들의 관찰을 보는 것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엄마들이 아이한테 화가 나고 슬퍼지고 이런 감정들을 어떤 상황이나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 엄마가 엄마의 감정을 잘 살펴보고 감정을 어떻게 잘 해결할지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을 잘 바라보고 또한 아이와 또 어떻게 감정으로 소통을 할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